그거의 어떤 그런 계략적인 건데 이걸 다 여러분들이 알아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염소 가스로서 들어갑니다. 알겠습니까? 염소 가스로. 염소 액체를 집어넣는 것도 아니고 염소 분말을 녹여서 넣는 것도 아니고 그 농축된 염소 가스 그 탱크를 갖다가 압력을 바꿔줘서 가스로 집어넣은 상태에서 물하고 접촉을 시킨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압력 조절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접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염소 가스로서 들어간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될 것 같고 쭉쭉쭉 갑시다. 자, 그 다음에 클로라인 다이옥사이드.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이산화염소 ClO2가 되겠습니다. ClO2 이산화염소. 이산화염소. 그러니까 이제 이산화염소만 쓸 수도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NaClO2. 그래서 차염소산 나트륨이라고 합니다. 혹은 뭐 염소산 나트륨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런 염소산 나트륨 계열로 해가지고 소독제로 대체해서 쓸 수도 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하고 또 CL2하고 결합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든다. CL2. 근데 우리가 염소를 갖다 물에 집어넣을 때 대표적으로 생기는 화합물이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HOCl하고 OCl-이온. HOCl이 차염소산입니다. 차염소산이 훨씬 더 염소산 이온보다 소독력이 크다라고 그랬어요. 그지? 그치? 그리고 pH가 낮을수록 산성 쪽으로 갈수록 HOCl이 잘 생긴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것도 쓰긴 하지만 주로 이제 염소를 많이 쓴다. 근데 이제 이런 것도 있다. 클로라인 다이옥사이드, ClO2. 그죠? 이런 것도 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어서 바로 7-11번의 문제를 내가 체크를, 색깔 표시를 해왔는데, 요거는 뭘 뜻하냐 하면은, 뭐, 특별히 어려운 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처리하고자 하는 물의 양이, 상수의 양이 5.0 밀리언 갤런 퍼 데이. 이만큼 처리하고자 한다. 이겁니다. 하루에. 그리고 이거는, 뭐죠? 그 5.0 메가갤런 퍼 데이의 어떤 그런 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집어넣어주는 염소의 양이 하루에 17파운드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집어넣고 나서 10분 뒤에 남아있는 레지듀얼 남아있는 잔류 염소량을 갖다가 0.2mg per 리터로 하고 싶다. 이런 겁니다. 그랬을 때에 염소의 어떤 그런 디맨드입니다. 디맨드 우리나라 말하면 뭐죠? 요구지, 요구. 그지? 염소 요구량을 구하고 그 다음에 집어넣어주는 그런 염소량을 계산하라 해서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금방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투입량은 0.41mg per 리터라고 계산이 됐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클로라인 디맨드에서 염소 그럼 요구량은 얼마가 돼야 되느냐? 이 투입량에다가 잔류시키고자 하는 농도인 0.1을 빼준 게 바로 염소 요구량이 됩니다. 즉 우리나라말로 정리를 해줄게 내가. 여러분 요걸 외워두기 바랍니다. 염소 요구량은 자 염소 수입량 마이너스 잔류 깨어났네. 누구야? 상 누구지? 상빈이 그래. 상빈이 안 왔구나. 요겁니다. 자, 이렇게 외워도 마찬가지로 그럼 거꾸로 돌아가면 염소 주입량은 어떻게 돼요? 염소 주입량은 요구량 플러스 잔류량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죠? 자, 물속에 집어넣으면 그 집어넣은 염소가 전부 다 반응해서 없어지거나 뭐 이렇게 하지 않고 그죠? 어느 정도 남아있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왜요? 잔류가 돼야지만이 그게 어떤 관을 타고 쭉 가더라도 그 관 속에서 남아있는 소독 효과를 발휘시킬 수가 있지. 2차적으로 뭐 다른 물질들이 이물질이 들어와서 오염되는 걸 막을 수 있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염소 말고 여러 가지 종류의 소독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는데 아직까지도 염소가 인기가 제일 좋은 이유는 뭡니까?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 잔류성이 있다는 거야. 잔류성이 물속에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들었는데 저쪽 아파트까지 보낸다. 또 중간에 오염되면 어떡해? 그지? 그러니까 보내더라도 여러분들이 직접 소독 꼭지를 틀어서 그 물을 갖다 이용하기 전까지 계속 소독 효과를 갖고 있어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알겠습니까?
소독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근데 그러한 어떤 잔류 효과에 있어서 탁월한 효과를, 성능을 발휘한 게 뭐예요? 바로 염소다, 염소. 자, 그래서 염소는 항상 잔류량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느 정도의 이런 잔류량 갖다 확보를 해야 되고, 동시에 어떤, 예를 들어서 물 속에 어떤 오염물질, 유기물질이 얼마 있는데, 그런 어떤 유기물질을 갖다가 소독하는데 필요한 요구량이 계산이 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러면 총 우리가 주입해야 되는 주입량은, 염소 주입량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염소 요구량, 어떠한 물질을 갖다가 분해시키는 데 필요한 양에다가 반드시 어떤 그 물에 우리가 어느 농도 이상으로 잔류시켜야 될 농도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준의 양을 합친 것이 바로 주입량이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걸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11번은. 계산이 복잡한 게 아니라 요걸 여러분들이 개념을 확실히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죠? 누가 예를 들어서 1톤 처리하는데 필요한 염소량이 예를 들어서 얼마래? 그것만 넣어주면 돼. 그게 아니라 그 양을 집어넣으면 항상 어떻게 돼요? 그게 물속에서 남아있는 그런 잔류 염소량을 우리가 계산을 해놔야 된다 이겁니다. 그걸 플러스 시켜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더 넣어주라 이 말. 알겠지? 그래서 염소 주입량은 요구량 더하기 잔류량으로 반드시 계산을 해야 된다. 지금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거였죠. 그죠? 염소 요구량은. 클로라인 디맨드를 구하랍니다. 디맨드. 주입량은 뭐죠? 주입량은? 이게 도어지라고 하죠. 주입량은. 잔류량은 remain, residual,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복잡한 거 아닌데. 그렇지만 시험에 잘 나온다. 알아두기 바란다. 알겠지. 자, 그 다음 넥스트 페이지에서 이게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 중요하죠. 뭡니까? disinfection byproduct, disinfection byproduct에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소독 부산물이다. 소독 부산물. 자, 예전에 1990년도인가 그 이전에부터 해가지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소독할 때 염소를 쓰잖아. 그래서 염소 소독을 해가지고 사용했는데 그 물을 떠가지고 분석을 해보니까 있잖아. 그 물 속에 발암성 물질이 들어가 있었던 거야. 들어있는 거야. 발암성 물질이. 근데 그 발암성 물질을 인위적으로 집어넣은 게 아니라 염소를 소독하는 과정에서 부산물이, 여기 나오는 바이프로덕트가 부산물이야. 부수적으로 이런 것들이 생겨버리더라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소독 부산물이 생긴 거죠. 소독제를 투입하고 나서. 그러한 어떤 소독 부산물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 어떤 종류의 것들이 있는가 나오죠. 그죠? 자, the principal kind of 나옵니다. volatile hydrophobic compound가 쭉 나오면 어떤 게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트라이할로메탄, 트라이할로메탄 해가지고 THM, THM입니다. 주로 트리할로메탄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것들이 이게 대표적인 발암물질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클로로포름 CHCl3, 그 다음에 CHBrCl2, 자, 브로모디 클로로메테인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들이 꼭 알아둬야 될 것은 뭐냐면 여기 THM이랑 HAA, 할로아세틱 애시드죠. 할로아세틱 애시드.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많이 생기는 거예요. 시험에 가끔씩 이렇게 나온 게 있었죠. 부산물, 소독제 부산물에 해당되지 않는 것,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들 네 가지는 외워두면 좋겠죠. 그러면, 그죠? 근데 THM 꼭 외워두기 바랍니다. 근데 저런 그런 THM이 어떤 경우에 생기느냐? 트리할로메탄이 어떤 경우에 생길까요? 그것도 알아둬야 되겠죠. 그죠? 트리할로메탄은 어떤 경우에 생길까? 자, 어떤 경우에 생겨? 트리할로메탄은 물 속에 있잖아. 물 속에 용존성 유기물이 많이 존재할 때. 그 유기물의 농도가 높을 때에 염소를 집어넣게 되면은 그 유기물하고 염소하고 반응해가지고 이러한 THM 같은 것들이 생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올게닉 애시드 플러스 클로라인 해가지고 저런 바이프로덕트가 생긴다. 알겠지? 설명이 여기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뒤에 쭉 나오는데 보통 염소로 투입하기 전에 유기물 농도가 2.0 ppm, 2.0mg 이상이 되면은 염소 투입하기 전에 다른 처리를 먼저 하라 이러죠. 알겠습니까? 유기물이 아예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원수에 따라서 틀리겠지, 그지? 원수에 따라서 농도가 틀리니까 미리 샘플링 해가지고 유기물 딱 찍어봤을 때에 2.0이 넘어간다. 그럼 유기물 좀 많이 제거시켜 주고 나서 염소를 투입해서 소독하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겁니다. 알겠죠?
그 설명이 여기 나온 거죠. 내가 좀 이렇게 체크해 놓은 거야. 그죠? 그리고 프리커서라는 말이죠. 프리커서. 프리커서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프리커서. 프리커서. 컴퓨터에서 커서가 뭐 이런 거잖아. 커서. 그지? 그거 커서가 아니라 이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전구물질이라고. 전구물질. 전구물질. 프리커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발암성 물질로 변환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그런 예비 물질이라는 뜻이죠. 전구물질이. 가만히 놔두면 괜찮은데 이런 전구물질에다가 플러스 염소를 하니까 플러스 염소가 되니까 트리알로메탄, CHCl3, 클로로포름, 그 다음에 CHBrCl2 혹은 HAA 이런 것들이 생긴다. 할로아세틱 애시드 이런 것들이 생기더라. 알겠지?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전에 반드시 유기물질 농도를 낮춰준 다음에 해야 된다. 어떻게 낮춰주느냐? 그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죠? 그렇죠? 뭐 활성탄으로 처리하거나 멤브레인으로 걸르거나 다른 어떤 화학적 처리하거나 해서 유기물 농도를 좀 낮춰준 다음에 흡착시킨 다음에 소독을 하라 이런 뜻입니다. 됐지? 간대 간다. 그 다음에 여기도 쭉 나오는데 아까 내가 노랗게 표시해놓은 데 있습니다. 자, 오존. 오존. 우리 실험실에 오존 발생 장치 있어요. 오존은 어떻게 발생시키냐면 방전관이 있는데 거기 중간으로 있잖아. 일반 공기 혹은 산소가스를 흘려줘. O2가 산소 분자잖아. 흘러가다가 전기를 양쪽에서 굉장히 고전하고 확 준단 말이야. 그럼 얘가 빠바박 전기 통한 순간에 나올 때 O3로 돼서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전기를 한번 맞고 나서 굉장히 얘가 정신을 잃어버리거든. 일명 크레이지 가스인 거예요. 오존은 부딪히면 다 산화시켜버립니다. 다. 그리고 자기도 장렬하게 죽어요. 알겠습니까? 다시 산소가스로 바꿔버립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오존이 왜 이게 지금 이렇게 포커스를 받게 됐냐면, 이 얘기를 좀 하면은, 내가 이전에 얘기했었는데, 소독제로서 지금 염소가 제일 탑이지, 그지? 그래서 계속 써왔다가 치명적인 어떤 그런 사건이 하나 생긴 거죠. 염소 소독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소독 효과가 나오지 않고,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밀워키, 일본의 사이타마, 이런 데서 사람들이 배탈, 노인, 어린이들이 사망한 사건이 생긴 거야. 물을 마셨는데, 그래.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조사를 해보니까, 염소에도 견딜 수 있는 원생동물. 뭐였죠? 크립토스포리디움. 이러한 원생동물이 생긴 거예요. 원생동물. 사이즈가 한 5마이크로 정도 이상이 되죠. 그죠? 이게 생겨가지고 이놈은 아무리 염소를 쳐줘도 참외처럼 생겨가지고 그냥 안 터지는 거야. 이놈들이 죽은 줄 알았더니. 그래서 살아있고 그대로 사람 몸속에 동물이나 사람 몸 장에 들어가서는 이놈들이 열어가지고 목통설사를 이렇게 해서 상해를 입히더라요. 그래서 난리 난 거죠. 미국 같은 데서. 그 잘 나간다는 미국에서. 아니 지금 이 선진국에서 죽었다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래서 야 오존 말고 대체 소독제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염소가 모자라는 그런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소독제가 있을 거다. 그게 뭐냐 했을 때 이제 오존이 개발된 거예요. 많이 이용하게 된 거죠. 오존을 처리해주면 얘를 죽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전부 다 오존으로 바꿨나요? 아니지. 왜? 오존, 염소 말고 다른 대체 소독제가 뭐 있겠어요? 오존도 있을 수 있고, 또 여러분들 자주 보는 울트라바이올릿 자외선 알지? 식당에 가면 자외선 멸균 소독기에서 그 컵 꺼내 먹잖아. 그게 다 소독 효과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UV 자외선 이런 것들을 썼다 이거. 그럼 이거로 대체하면 되지. 대체 못합니다. 효과가 좋아요. 나쁜 건 아니야. 그렇지만 돈을 떠나서 비싸고 싼 거를 떠나서 이런 것들은 뭐다? 염소가 갖고 있는 제일 대표적인 성질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뭐 잔류성이 없는 거야. 그 자리에서는 다 해결 잘하는데 조금만 잘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도 소독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소독해서 바로 먹을 수가 있나? 안 되지. 물 떠놓고도 하루 지나가는, 너희들도 물 떠놓고 집에서 그냥 놔두는 경우 많잖아. 그래서 그 다음날 마실 수도 있고. 그죠? 잔류 효과가 있어야 됩니다. 어느 정도. 없으면 금방 상해버리는 거죠. 물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보조적으로 사용한다. 보조적으로. 알겠습니까? 굉장히 소독 효과를 높여야 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그런 특수한 경우에 염소 플러스, 그 다음에 뒤에 뭐 오존을 한다. 먼저 예를 들어서
자외선이나 오존으로 처리해주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물을 갖다 뒤에 염소를 한 번 더 해주면 되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한다. 알겠냐? 알겠지? 응. 그럽니다. 근데 이것도 또 얘기하면 오존도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 캐나다 같은 데서는 오존 안 씁니다. 캐나다 알죠? 캐나다, 미국에 있는 나라. 왜 안 쓸까요? 캐나다 춥지? 되게 춥잖아. 추우면은 이놈의 가스가 활동을 안 해요. 낮은 온도에서. 가만히 있습니다. 캐나다 같은 데서는 주로 보조적인 소독제로서 이걸 씁니다. 울트라바이올릿. 또 울트라바이올릿의 단점은 또 뭐지? 뭘까? 그렇지, 블로킹이죠. 현수? 아니다. 그래. 앞에 이렇게 있는데 내가 자외선을 쏴. 얘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얘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거죠. 블로킹을 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울트라바이올릿은 파티클, 그 탁도가 있는 데서는 또 못 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뭐든지 퍼펙트한 사람이 없듯이 이것도 퍼펙트한 게 없습니다. 기술. 잘 우리가 특성을 잘 파악해서 적절히 잘 써야 됩니다. 알겠지? 자,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데가 바로 상하수도 환경이다. 그 다음에 나옵니다. Concept of CT. 이 책은 조금 다른 데서 나오지 않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한번 봅시다. 그래도 CT 밸류. CT 밸류가 뭐냐 하면은 자, CT 밸류. 이거 뭐 염소도 될 것이고 오존도 될 것이고 다 해당이 됩니다. 말 그대로 쉽게 생각하면 돼요. C, T, 밸류. 빈노람으로 CT 값이다, 그죠? 그럼 C가 뭐야? C는 뭐지? 그래. 똑같아. 농도, concentration이야. C, concentration. T는 time, 시간이야. 농도 시간 값이란 말이야. 농도 시간을 곱한 거. 알겠나? 곱한 거. 예를 들어서, 자, 오존을 쓴다. 오존을 쓰지? 그럼 오존의 발생 농도, 오존의 주입 농도가 예를 들어서 15다. 그죠? 15mg 오존 per 리터다. 농도 맞죠? 그 다음 주입 시간을 갖다 내 1분 했어. 1분. 1분 했습니다. 그럼 곱하면 어떻게 돼요? 15가 되죠. CT 값은. 15지? 자, 그러면 오존 농도를 15로 하고 내가 1분 넣어줬을 때 소독 효과랑, 그지? 요거 딱 똑같이 반으로 합시다.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2로 할까? 2? 30으로 하자. 그럼 30이 되겠죠. CT 값 30. 자, 농도를 그러면 난 이번에 2ppm을 하고 2mg으로 한다. O3 per 리터를 한다. 그 다음에 난 주입 시간을 좀 길게 해야 대신에. 농도는 낮은 대신에. 15분을 넣어줘. 그럼 똑같이 CT 값 30이 나오죠. 그죠? 자, 그래서 CT 값만 같으면 거의 소독 효과가 같다. 이겁니다. 알겠죠? 그죠? 어떤 경우에는 기계의 어떤 그런 성능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농도를 갖다가 높일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높일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천차만별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같은 동일한 소독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CT 밸류만 거의 비슷하게 맞춰주면은 비슷한 소독 효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독제를 쓸 때는 반드시 CT 밸류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농도가 얼마야? 뭐 접촉 시간 몇 분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CT 밸류 얼마 이상, CT 밸류 얼마 이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겠지? 알겠지? 그죠? 그 이야기는 쉽지?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CT 밸류. 그렇잖아요. 합리적인 거. 이런 식으로 바꿔 쓸 수 있다. CT 밸류. 됐지? 단위는 그래서 미리그램 per 리터 곱하기 미니트. 농도 곱하기 시간. 주입 시간 혹은 접촉 시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알겠니? 내가 애들 출석을 안 불러가지고 우리 아그들 이름을 가끔씩 까먹네. 인수 그래. 너 시험 잘 쳤던데? 몇 점 받았어 너? 100점 넘었어? 100점 넘었어 얘. 100점 넘은 사람 몇 명 있습니다 여기서. 뭐 아닌 것처럼 우글거리고 있네. 자, 시험 신경 쓰지 마요. 늘상 치는 시험. 그죠? 맞지? 의미 없다 그지? 의미 없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보자. 요거 노랗게 된 거. 녹화하는데 알아서 잘라주겠지. 편집해주겠지. 나도 모르겠다.
99.9% 하고 갈로 해가지고 3.0 로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자, 지금 우리가 소독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야, 소독 효과가 얼마야? 그러면 미생물 사멸율이 얼마야? 박테리아 사멸율이 얼마냐? 물으면 너희들 얼마로 얘기할래? 선생님, 저기 99.999%, 99.99? 아니요, 99.999요. 짜증나지? 그지? 말하는 사람도 그렇고 듣는 사람도 헷갈리지?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얘기 안 하고 표시를 어떻게 해요? 99.9%는 뭐다? 3로그에 해당된다. 이런 뜻입니다. 3로그에. 그러니까, 야, 소독률 얼마야? 3로그요. 그러면, 99.9구나. 이렇게 금방 알 수 있잖아. 맞지? 그래서 이렇게 요거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요 용어가 이런 책엔 또 외국 책엔 잘 나와요. 우리나라 책에는 안 나오는데. 자, 99.9%. 이게 뭐다? 3로그야, 3로그. 로그, 소독률 얼마? 3로그. 그럼, 99.9. 그럼 2로그는 얼마일까? 2로그는 얼마야? 그래, 99%. 그럼 1로그는? 얼마? 90%. 알겠습니까? 퍼센트 리무벌하고 로그 리무벌하고 여러분 꼭 잘 매치시키세요. 1로그가 90%다. 2로그가 99%다. 3로그는 99.9다. 그러면 99.99는? 99.99는? 얼마야? 시환. 8호구지. 맞지? 아이고, 잘했다. 그러면 질문 여기서. 민구. 4.5로그는 얼마야? 너무 쉽나? 4.12로그 얼마야? 모르겠지? 그죠? 모르겠지? 그래서 내가 하나 가르쳐 줄게요. 이것만 외우면 안 된다고. 로그 리무벌하고 퍼센트 리무벌하고 사이에 변환 공식이 있습니다. 책엔 없는데 내가 돈 안 받고 알려줄게. 알았지? 써줄게. 계산하십시오. 자, 로그 리무벌 줄여서 LR이라고 합시다. LR. 됐지? LR은 적어놓고 가. 적어놓고 책상 귀퉁이에 적어놓고 포스트잇에 적어놓고 책상에 붙여놓고 계속 눈으로 보기 바랍니다. 뭐 요거를 바꾸면 이렇게 되고 또 요거를 갖다가 바꾸면 또 이렇게 돼. 근데 요거 하나만 알아두면 되겠죠, 그죠? 두 개 다 외우면 더 좋고 너희들이 하면 머리가 싱싱하니까 다 외워라. 응? 자, 이렇게 된다. 이거. 그래서 저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봐요. 저런 값들이 바로 나온다. 알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봐라. 90% 제거율이다. 그럼 100-90은 10이지. 10분의 100은 10이잖아. 그죠? 맞나? 그럼 로그 10은 얼마야? 1이지. 그래서 1로그. 됐지? 집어넣으면 된다고. 또 이것도 집어넣어보라고. 로그 리무벌. 로그 리무벌 1로그 집어넣어봐. 그러면 100-10분의 100이 되니까 90% 맞죠? 그죠? 그렇게 계산되는 겁니다. 알겠냐? 그래서 여러분들 로그 개념을 갖다가 편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퍼센트로 얘기 안 한다. 알겠지? 자, 이거 가르쳐줬습니다. 자, 이거 넘어가자. 연습 문제를 다 풀어줄 순 없고 넘어갑시다. 넘어가서 또 이것도 얘기해 줄게. 요것도 넘어갑시다. 소프닝 하는 건데. 자, 요거 설명을 하고 일단 좀 넘어갑시다. 내가 체크는 안 해봤는데. 일단 이거 다 썼지? 내가 나중에 자세하게 풀어주기로 했는데, 시간이 되면 또 풀어줄게요. 여러분들
앞절에 2절인가 3절인가 경도 나와가지고 토탈 하드니스 나와서 묻는 친구들이 있었더라고. 자? 그래서 근데 그 경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컨셉을 정리하고 갑시다. 경도는 뭐냐? 말 그대로 물의 세기 정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의 세기가 경도가 높으면은 비누가 거품이 안 생기는 거죠. 샤워할 때 거품이 안 나와. 그러니까 때가 잘 안 빠지는 겁니다. 우리가 샤워를 하더라도. 알겠습니까? 그러면 물 속에서 경도를 갖다 유발하는 물질이 뭐냐? 경도를 유발하는 물질은 뭐지? 이가의 양이온들이다. 대표적인 것으로 칼슘하고 마그네슘이 있다. 스트론튬도 이가지만 그거는 방사능 물질이니까 잘 없겠지, 그지?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칼슘하고 마그네슘 이가가 경도를 유발한다. 알겠지? 그러니까 그것을 갖다가 제거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하느냐? 경도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연소화를 쓸 수도 있고, 연소화라는 기술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응집제 집어넣을 때 알루미늄하고 철로 된 그런 무기 응집제를 집어넣었죠. 그것처럼 라임을 집어넣어가지고 칼슘하고 마그네슘을 제거시킬 수가 있습니다. 침전시켜가지고. 알겠습니까? 그렇죠? 라임, 자, 여러분 시험에도 나왔지만 CaOH2 같은 경우에는 소석회라고 하고, 영어로는 Hydrated Lime이라고 합니다. 그지?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할 수도 있고, 또 퀵 라임이라고 해서 CaO, 우리나라 말로는 생석회라고 해요. 생석회. 그걸 집어넣어가지고 또 제거를 시킬 수도 있다. 그런데 그러한 라임 종류를 집어넣게 되면은 물 속의 pH가 상당히 올라가게 된다 이거죠. pH를 거의 높은 알칼리성도 올려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라임을 집어넣어가지고 경도를 갖다가 제거시킨 경우에는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리카보네이션 해가지고 다시 또 pH를 낮춰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이산화탄소를 갖다 이산화탄소 가스 알지? 그지? 그걸 갖다 쭉 폭기시켜주는 거야. 주입시켜주는 거야. 그러면 이산화탄소가 확 녹아 들어가면서 pH를 낮춰줄 수 있다. 그래서 중성 용력으로 맞춰줘야 된다 이거죠. 그죠? 네. 그렇다 이거죠. 그런 거에 대해서 지금 반응식이 나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아마 이거 환경공학 시간에도 하고 너희들 수처리 시간에도 아마 또 할 거야. 그래서 일단은 요거는 이 정도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알겠죠? 별로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대로 풀어나가면 되는데 키포인트만 잡고 가자.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얘기했던 연수화는 뭐죠 여러분? 여러분 연수기 혹시 써봤어요 집에서? 어린 애기들이 있는 데는 집에 부모들이 연수기를 답니다. 연수기를 달아요. 왜냐하면 이제 물이 뭐라고 할까 끈적끈적하고 하여튼 셀 때 그냥 이렇게 거품이 잘 안 날 때 머리 감아도 머리가 푸석푸석하거나 뭐 이런 느낌이 올 때는 연수기를 달아서 이런 이가 양이온들을 제거시켜 주는데 연수기 기술은 뭐냐? 아주 심플해요. 그 안에다가 이가 양이온을 교환할 수 있는 양이온 교환 수지, 말 그대로 아이온 익스체인지 레진입니다. 아이온 익스체인지 레진. 그죠? 아이온 익스체인지 레진을 거기에 채워가지고 물을 통과시켜주면은 물 속에 있는 이가 양이온들이 쫙 말 그대로 연교환돼서 없어지는 거예요. 됐죠? 그럼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그 효과가 많이 떨어졌다. 그럼 다시 이제 회복시켜야 돼. 재생시켜줘야 되잖아. 재생을 어떻게 시켜주노? 심플해요. NaCl 소금물 농도를 쭉 넣어주면 다시 또 쭉 재생이 됩니다. 100% 재생은 안 되겠지 뭐. 99% 되고 또 한 번 쓰고 다시 해주면 98%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명이 다 하겠지만 아주 손쉽게 소금물을 통과시켜주면 금방 재생이 된다. 그게 연수기예요. 연수기. 정수기하고는 틀린 거야. 정수기는 완전히 그냥 블로킹 시키는 것이고 연수기는 물속에 있는 이온만 교환시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물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부드럽게. 알겠죠? 그게 연수기다. 아이온 익스체인지다.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아이런이라고도 하고 아이언이라고도 하고 철과 망간입니다. 망가니즈, 아이언하고 망가니즈가 있는 거예요. 자, 철이 있으면 물의 색깔은 무슨 색깔을 띠겠노? 약간 노란 색깔 띠겠죠. 망간이 있으면 검은 색깔을 띠요. 흑수, 알겠나? 흑수를 띠는 거야. 그럼 그런 것을 어떻게 제거시켜주는가? 간단해요. 그냥 에어레이션 시켜주면 됩니다. 공기를, 산소를 막 집어넣어주게 되면 물속에 있는 망간이나 철이온들이 산화돼가지고 침전물로 생겨버립니다. 자, 페로스, 이가철이온, F2 플러스죠, 그죠? 그죠? 이건 물속에 솔로블 형태로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그냥 단순히 옥시전이라는 개념이 바로 폭기시켜주는 거지, 공기, 그죠? 공기를 에어레이션 막 시켜주는 거야. 그러면 FeO 해가지고 산화철, 페릭 옥사이드 해가지고 산화철 형태의 화합물이 생깁니다.
이건 뭐냐? insoluble 아연이다. 그래서 insoluble이기 때문에 당연히 석출돼서 가라앉겠죠. 침전되면.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거된다 이거예요. 망간도 마찬가지예요. 망간도. 알겠습니까? MnOx. 자, 산화 망간 형태의 침전물이 생겨서 금방 제거된다. 이거. 알겠습니까? 아, 뭐 오빠 이거 뭐 물이 시커매 걱정하지 마. 내가 없애줄게. 아, 복귀시켜봐요. 깨끗해진다. 우와. 동생이 엄청 존경할 거야. 야, 아주 간단한데. 알겠나? 알면 되게 간단하지, 그죠? 자, 그럴 수도 있다. 그렇게 제거시킬 수도 있다. 빨리빨리 가야지. 대충 다 끝나가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아이언 익스체인지가 나오고. 내가 해준 것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알제닉, 이건 뭐 비소죠, 그죠? 비소. 알제닉. 비소, 기호가 뭐야? AS지, AS. 그죠? AS. 이 알제닉은 주로 어디서 나올까? 어떤 데 많을까? 강원도 지역에, 광산이 많은 지역에서 알제닉이 많이 나올 수가 있죠. 그죠? 비소. 그쵸. 그래서 저개발 국가, 그런 미개발 국가에 가면은 우물물을 많이 그냥 이용하게 되는데, 그런 우물물을 그대로 다이렉트로 먹다 보면은 이런 비소들이 많이 들어가서 비소에 의한 그런 병에 감염될 수가 있다, 이거죠. 네. 그렇죠. 그래서 광산 지역 주변에 가서 뭐 할 때는 조금 물을 갖다가 사용할 때는 조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멤브레인. 야, 멤브레인. 그죠? 정말 뭐라고 할까요? 최첨단 선단 기술 리딩 에지 테크놀로지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불과 1990년도 내가 대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이 멤브레인 테크놀로지는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환경부에서도 이 기술은 별로 필요 없겠다라고 도외시한 기술이었는데 지금은 이것만 갖고 다 얘기합니다. 참 모르지 그지? 대용지마라고도 할 수 있고 앞길을 모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멤브레인 여러분들 바로 3층에도 있고 이제 각 층에다 하나씩 이제 거의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정수기 목적 그죠? 정수기를 사용하는데 그 정수기의 코어 기술, 핵심 기술이 뭐냐면 바로 멤브레인입니다. 막이다. 설명을 좀 하고 넘어갑시다. 이거는 내 전공이기 때문에 좀 설명을 좀 할게. 간단하게 할게. 내 전공이라기보다 우리 랩에서 많이 하는 거니까. 자, 여과 필터 여러분들 그 계란 있잖아. 계란, 삶은 계란 껍데기 안에 그 흰막 같은 거 있지,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한 일종의 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막. 알겠습니까? 막이라고. 자, 그러면 멤브레인은 어떤 종류가 있는가? 영어로 마이크로 필트레이션, 마이크로. U는 뭐겠습니까? 울트라 필트레이션. N은 나노, 그죠? 늘 아는 거예요. RO는 뭐지? RO? 혹시 아는 사람 있어요? RO? RO? 지금 대학원 수업을 내가 이걸 하고 있습니다. 멤브레인하고 디셀리네이션 강의를 하고 있는데 리버스 오스모시스라고 해요. 그래서 줄여서 RO. 뒤에는 다 필트레이션이야. 필트레이션. 여과지 그지? 여과.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요거는 정밀 여과. 울트라는 뭐라고 번역하면 좋을까? 한외라고 합니다. 한외 여과. 요거는 그대로 나노 여과. 이거는 리버스 오스모시스는 뭘까? 진아. 역삼투? 오, 맞았어. 역삼투. 자, 그렇다면은 MF, UF, NF, RO 이렇게 대표적입니다. 여기 하나 더 쓸 수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추가해서 설명. ED는 뭐냐면 일렉트로다이얼리시스 해가지고 전기투석입니다. 일렉트로다이얼리시스. 전기죠, 그죠? 여러분 투석 알지? 다이얼리시스. 전기투석. 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어떤 게 더 수질이 더 좋을까? 어떤 게 더 훨씬 더 작은 입자까지 제거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밑으로 내려, 요까지 계산, 얘기하면 요까지 봐요. 요건 예외로 하고, 요렇게 밑으로 갈수록 훨씬 더 워터 퀄리티가 우수하다. 갈수록 더 구멍이 작다, 이거죠. 그죠? 엄청 세밀하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구분하면, UF, 한외 여과까지는 어떻게 보면 구멍 사이즈야. 알겠나? 그러니까, 채거름 작용. 물이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있잖아. 크기를 엄청 작게 만들어가지고 물 분자 이외의 다른 파티클들을 걸러내는 그러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 MF, 정밀여과 UF까지가 되는 것이고, NF, 나노여과하고 역삼투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작게 만들어가지고 배출시키는 것이 아니라 거의 물만 통과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통과하게 되냐? 농도차에 의해 가지고, 혹은 압력차에 의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천천히 흘러나오고 있고.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구멍을 작게 만들어도 구멍을 작게 만드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그런 이온의 전위차, 혹은 농도차, 그 다음에 압력차, 이런 것들에 의해 가지고 그냥 순수한 물만 얻어지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NFRO 영역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요까지는 야 이거 필터의 사이즈가 얼마야? 이러면 주로 0.001 마이크로미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 이거죠. 0.001 마이크로미터가 몇 나노미터야? 1나노미터잖아. 1나노. 그지? 0.001 마이크로미터가 1나노미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는 주로 0.1 마이크로, 0.01 마이크로까지 걸러준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그렇게 포화 사이즈, 구멍 사이즈로 얘기를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거는 분자량 얼마까지, 이거는 분자량 얼마까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자량 더 작은 거죠. 물의 분자량 얼마야? 18이잖아. 그죠? 이거. 그지? 18이지? 그러니까 이거보다 큰 놈은 만약에 NF에, 야, NF에 그 사이즈가 어떻게 돼? 그럼, 이거 분자량 많이야. 많이야. 분자량 만 이상은 다 걸러주고, 분자량 만 이하는 다 통과한다.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러면 이거는 분자량으로 얘기하면 18이겠네요? 아니지. 18보다 좀 더 크겠죠? 그러니까 아주 미량의 이온들도 같이 통과합니다. 빠져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건 역삼투라고 해가지고 주로 어떤 경우에 쓰이느냐. seawater, 바닷물을 갖다가 민물로 만들 때. 그죠? 그럼 바닷물 속에 뭐가 있어요? Na 플러스 이온하고 Cl 마이너스 이온이 주로 제일 많죠. 근데 NA는 분자량이 얼마야? 23, 4 이렇게 되고 CL은 35.5지. 그걸 거의 다 제거해야 된다. 탈염률이라고 하는데 탈염률 그게 90% 이상 갑니다. 90%, 99% 이상 이렇게 가요. 95%, 그러니까 90에서 보통 99%까지 간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깨끗한 물이 만들어지긴 하지만 그만큼 어떻게 돼요? 소요되는 에너지가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압력을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알겠지? 자, 그럼 한 가지 추가적으로, 요거는 뭐냐면, 전기투석은, 이거는, 자, 위에 4개는 있잖아. 어떻게 혼합된 그런 바닷물이나 오염된 물에서 깨끗한 물을 쭉 뽑아내는 거잖아. 그죠? 이건 아니죠. 어떤 물이 있으면은 거기서 물을 뽑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 오염된 물 속에는 이온들을 갖다 빼내버립니다. 이온들을 빼내가지고 자연스럽게 깨끗한 물을 만드는 거죠. 투석이다. 그죠? 요건 나중에 또 설명할 길이 있을 거예요. 수철이나 이런 데. 투석입니다. 이렇게 쭉 통과하다 보면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들이 다 빠져나갑니다. 전기적인 힘에 의해 가지고. 그래서 깨끗한 물을 만드는 것인데, 자, 여기서 정밀여과, 한해여과, 나노여과 했는데, 역삼투. 자, 역삼투란 말 여러분들이 많이, 아까 여기 혁진 역삼투라고 잘 얘기했는데, 그러면 역삼투의 반대는 뭐야? 삼투지. 혹은 정삼투라고 할 수 있지, 그지? 그럼 정삼투가 뭐지? 정삼투가 어떤 현상이야? 정삼투에 대해서 설명해봐. 점점.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거. 라고 생각하는 사람. 옆에, 정아 그렇게 생각해? 진실. 삼투가 뭐야? 같이 생각해? 같다고 생각해? 같은 의견이야? 동의합니까? 혁진?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는 게 용매가 용매가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는 게 삼투다. 압둘라이는 어떻게? What is osmosis? osmosis. 오케이. 똑같은 이야기네, 그죠? 이렇게 얘기했고. 규현이.
세연. 지금 막 갈리네. 그렇죠. 정확하게 얘기한 사람은 혁진입니다. 용매가 낮은 그러니까 온도라는 사람, 농도가 낮은 데서 높은 쪽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삼투 현상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삼투는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그럼 반대가 되는 거지. 높은 데서 용매가 그죠? 고농도의 용매가 용질의 용액에서 낮은 농도의 용액으로 나가는 것이 역삼투가 된다. 그럼 가만히 놔두면 역삼투가 생기네? 아니죠. 그죠? 자연현상은 삼투현상인데 그거에 반대란 말이에요. 그게 반대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그런 아티피셜한, 그죠? 인공적인 어떤 에너지를 줘야지만이 이동한다. 삼투현상.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흔히 아는 삼투현상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어떤 게 있어요? 너희들 김치 잘 먹지? 김치 어떻게 만들어? 막 잘라가지고 배추 딱 해서 소금 어떻게 해? 소금 팍 넣지? 그래서 하룻밤 지나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게 싱싱하던 배추가 전부 다 흐느흐느 싹 죽어 있죠, 그죠? 왜 죽어 있는 거야? 왜 죽어 있어? 배추 속에 있는 그런 용매, 물이, 그지? 어떻게 되노? 밖에가 소금이잖아. 농도가 높지? 그걸로 쭉 다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바로 자연적인 삼투현상의 대표적인 거죠. 알겠죠? 그래야지 우리가 겉절이는 바득바득하지만 김치는 흐느흐느하잖아. 그게 배추 속에 물이 빠져나와서 조직이 약해졌기 때문에 흐느흐느한 거예요. 걔들이 뭐 익어서 흐느흐느한 게 아니라. 알겠습니까? 그게 바로 대표적인 삼투현상이다. 알겠지? 또 어떤 거 있어? 너희들 여름에 바닷가에 해수욕하러 가잖아. 그러면 해수욕장 바닷가 가서 눈 떠봐. 바닷속에서 느낌이 어때? 느낌 안 해봤어? 바닷속에서 눈 안 떠봤나? 응? 바닷속에서 눈 뜨기 싫으면 세면대에다 소금 풀어놓고 눈 떠봐요. 이렇게 여기 집어넣고 어떻게 돼요? 눈이 어떻게 돼요? 눈 속에 있는 그런 농도가 바다 여기 소금보다 낮지? 그럼 어떻게 돼요? 눈 속에 있는 액체가 빠져나가려고 하겠죠? 그치? 그런 느낌이란 말이 알겠나? 알겠어? 그런 느낌. 됐지? 그 다음 그냥 물속에서 눈을 떠봐요. 그건 많이 해봤지? 그건 어떤 느낌이야? 거기는 이 눈의 농도가 더 높겠지? 그냥 맹물보다는, 그죠? 수돗물보다는. 물이 들러가는 느낌이야. 알겠어? 실험해봐라고 집에 가서. 시원히 내일 보고 해봐. 소금물에 해보고, 그냥 맹물에 해보고, 알겠나? 맹물에 먼저 해봐야 된다, 알겠지? 조심해라. 소금물 할 때 눈이 앞으로 나올 수도 있어. 알겠습니까? 삼투다. 삼투 현상 잘 기억해요. 삼투를 의외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가는 겁니다. 알겠죠? 삼투는.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가는 건 확산이죠. 확산. 그런 것들은. 어떤, 이제, 뭐 그런 것들. 퍼져나가는 것들. 자, 그렇다. 이게 멤브레인이다. 더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만. 자, 이게 이제 멤브레인 어떤 모듈 이런 것들이야. 이게 멤브레인의 어떤 그런 머티리얼, 소재가 되는 것이고, 이 멤브레인 머티리얼이 이제 하나의 어떤 그런 이 하우징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하나의 모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여과한다 이겁니다. 우리 정수기 저거 열어보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래서 필터 교환할 때, 너희 집에서도 마찬가지. 필터 교환할 때 아저씨가 와가지고 딱 그 필터만 통째로 딱, 요것만 딱 갈아버리는 거예요. 이 안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 이거. 막이. 알겠나?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한 가지 또, 요거 시험에 잘 나온 요거 내가 하나, 요거 너희들 3번 역사했던 그 있는데 하나 추가적으로 내가 써봤어요.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 적어 놓으십시오, 책에다가. 자, 이제 상수를 거의 이제 마무리 하려고 하는데, 중요한 어떤 한 가지 용어가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크로스 커넥션. 크로스 커넥션이라고 이 책에도 나와요. 책에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아이고, 안 나오나? 7장에는 안 나오는구나. 그게 조금 이상한데. 8장에 나오나? 8장? 8장에 나와요. 239페이지에 나옵니다. 여러분들 책에 239페이지를 봐요. 이제 이게 지금 239페이지인데, 이 챕터 8 해가지고, Operational Waterworks에서 이제 어떤 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급수관, 배수관 얘기합니다. 그죠? 자, 우리 이제 정수를 다 했어. 정수하고 그 다음 스텝이 뭐라고 했습니까? 배수, 급수였죠. 그죠? 취수정,
취수, 도수, 그 다음에 정수, 송수, 배수, 급수 이렇게 갔지. 그지? 취도성 송배급이었구나 그래. 그렇게 갔죠, 그죠? 그렇게 갔으니까 이제 정수까지 했단 말이야. 하고 나서 지금 이 크로스 커넥션, 그 다음 여기 책에 나오는 너희들이 챕터 8는 뭐냐면 급수하고 배수에 관한 겁니다. 급수, 배수. 이제. 근데 여기서 그 중에서도 제일 그냥 중요한 어떤 핵심이 뭐냐면 요건 알아두라 이거죠. 크로스 커넥션이다. 크로스 커넥션. 우리나라 말로 하면 교차 연결입니다. 교차 연결. 자, 우리가 이제 정수에서 그 정수화물을 갖다가 배수하고 이제 하는데 그게 관을 막 이렇게 하나 보면 관 하나만 할 수 없지, 그죠? 이 관이 이렇게 주요 배수관이 있으면 그 옆에 간선이 들어오고 또 뭐 여러 가지 선들이 많이 엮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그런 조인트 되는 그런 사이를 갖다가 밸브로 또 잠그고 막고 막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죠? 근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어떤 관이 여러 개 연결이 되는데, 그런 어떤 연결되는 관 사이를 갖다가 우리가 제수 밸브, 물을 갖다 차단할 수 있는 밸브를 많이 씁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제수 밸브가 100% 완전히 100%다 막아주는 건 아니다 이거죠. 물이 조금씩 이렇게 흘러나올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먹는 급수관, 그거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공업 용수관, 혹은 어떤 다른 화장실 청소를 하는 그런 관, 이런 것들하고 같이 맞물릴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게 연결을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퍼레이팅이 정상적으로 잘 되면 전혀 문제가 없지만 그렇다고 보장 못하죠. 물을 갖다가 단수가 돼가지고 안 나올 때도 있고, 물이 쭉 빠져가지고 빈 공기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로 인해가지고 압력차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떤 압력의 변화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래서 쭉 물이 이렇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야 되는데 거꾸로 낮은 데서 위로 올라올 수도 있다 이겁니다. 사이펀처럼.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 관을 만들 때는 교차 연결하는 관을 만들면 안 된다 이겁니다. 최대한 억제시켜야 된다 이거죠. 이 설명이 그대로 나온다. 그래서 일반 우리가 마시는 수도용수 혹은 전용 수도용수하고 공업용수의 관이라든지 어떤 그런 다른 관들, 수영장이나 어떤 그런 수조, 마시지 않는 용도로 쓰는 수조의 어떤 그런 관하고 연결시키는 경우에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만수면보다도 항상 관경 이상, 관의 재림 이상 높이로 그걸 매설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연결하는 경우에.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연결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레벨을 높게 해가지고 하고 제수밸브도 확실히 설치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제일 좋은 거는 안 하는 거 일단. 교차 연결 안 만드는 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된 연결이 뭐냐? 크로스 커넥션. 말 그대로 크로스 된다 이거죠. 막 관들이. 알겠지? 그래서 교차 연결에 대해서 써라, 설명하라. 그럼 여러분들이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일반 수도하고 다른 어떤 공업용 수도라든지 저수도의 어떤 그런 수도관이라든지 이런 것들하고 연결된 그런 연결이 또 관의 이음이 교차 연결이다.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그래서 압력에 이상이 생기면 물이 거꾸로 확 올라올 수도 있다. 역류한다. 역류의 어떤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차 연결은 하면 안 된다. 알겠지? 자, 그래서 좋습니다. 지금 다 했고, 자, 이제 내가 상수에 대해서 웬만한 걸 다 설명했어요. 중요한 것도 설명했고 시험에 나올 만한 것도 설명했는데 정리를 하기 바랍니다. 다 이해했어? 오늘 근데 왜 상빈이 안 왔어? 운철이, 민구, 혁진, 철순, 시원, 정화, 인수, 진실, 규현, 김정, 세연, 둘라이. 이번에 시험 너무 잘 봐서 다음에 좀 어렵게 내야지. 날 잘 들으면. 내가 너희들하고 제일 다른 차이점이 뭐냐면 딱 한 가지밖에 없잖아. 나이가 많다는 점하고, 그 다음에 나는 선생이고 너희들 학생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낼 수 있다는 권력이 있잖아. 뭐 그런 거. 그지? 너희들이 더 좋지. 훨씬 청춘이고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얼마나 좋냐. 난 내가 너희들 나이가 되면 해보고 싶은 거 엄청 많은데. 지금 하나도 못하지. 다 지나가버렸어. 시험 문제는 쉽게 냅니다. 걱정하지 마라. 근데 엄청 많이 가르쳐 줄 테니까. 가르쳐 준 거 공부하는 것도 힘들 정도로 해줄게. 그럼 되잖아. 많이 가르쳐 줄게, 많이. 됐지? 자, 교차 연결에 대해서 여러분 다 적었습니까? 사진 찍어라, 그래.
현명하네. 사진 딱 찍어서 나중에. 그 다음에 인터넷에서 교차 연결 치면 잘 나온다. 그리고 여기도 8장에 설명이 돼 있잖아, 교차 연결. 그지? 네. 파일에, 세 번째 파일에 요것만 빠져 있습니다. 나머지는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몇 장이야? 9장. 9장으로 가자. 9장부터는 이제 하수도야, 하수도. 하수도인데, 이런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자, 용어 설명이나 어떤 이론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외국 책에서 다루지 않는 아주 중요한 사실. 내가 일단 설명을 좀 하고 나중에 시간이 되면 다시 파일로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다 이해하면 내가 안 줄 건데. 뭐냐? 지금 여러분들, 우리 지금 싱크홀 문제 되게 많이 심각해져 있잖아요. 그죠? 싱크홀. 싱크홀 관련해서 너희들이 기사를 접하다 보면 지하에 여러 가지 관들이 지금 매설돼 있죠. 대표적인 게 뭐죠? 오수관, 그 다음에 상수관, 또 광통신 케이블, 가스관, 뭐 여러 가지가 막 엄청나게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사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대로 안 한 상태에서 비가 오고 지하수가 있으니까 지하수가 막 스며들면 흙이 유실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다 보면 구멍이 자꾸 커지는 거야. 그래서 흙이 쑥 빠지고 그 위에 하중이 가해지니까 그냥 구멍이 쑥 생겨버려요. 그게 바로 그냥 간단한 싱크홀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어떤 매설되어 있는 관 중에서 관을 얘기하고자 하는데, 상수도관도 있고 하수도관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수도관이 있었는데, 예전에는 그런 하수도관이 크게 하나였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큽니다, 지름이. 알겠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어떻게 가느냐, 추세가. 그렇게 예전에는 큰 지름으로 했던 하나의 오수관을 지금은 두 개로 나누어서 매설하고 있어요. 트렌드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아주 큰 지름의 하나의 관으로 된 거는 우리가 그걸 갖다가 합류식 하수관이라고 합니다. 합류식. 옛날 합류. 적어줄게. 합류식. 합류식 관거. 하수관거라고 합니다. 합류식 하수관거. 컴바인드도 그죠? 컴바인드. 그 다음에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합류식이 아니라 분류식 하수관거로 간다. 분류식 컴바인 세퍼레이션이죠. 세퍼레이션. 분류. 즉 분류는 뭐냐면, 자, 오수관하고 또 우수관하고 떨어. 이거는 오수 플러스 우수가 같이 가는 거야. 쉽지? 관의 어떤 매설 형태, 관의 어떤 운영 형태 두 가지 저렇게 나오는 거예요. 응? 자, 예전에는 내가 어떻게 한다? 컴바인드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왜 막 사람이 들어가도 남을 만큼 엄청난 큰 관들 있지. 그러게 엄청난 큰 합류식 하수관 거란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말 그대로 비가 오면 빗물도 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샤워하고 배출한 그런 어떤 오수도 들어가고, 알겠습니까? 모든 어떤 그지 처리해야 될 물들, 버려져야 될 물들, 혹은 재생시켜야 될 물들, 그런 것들이 하나로 다 모여지는 게 뭡니까? 합류식 관거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다 모아가지고 이게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 일반적으로 비가 오지 않는 청천시 이렇게 맑은 날에는 저관이 어디로 연결되어 있습니까?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주변에 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간다 이겁니다. 하수처리장으로. 알겠지? 그래서 하수처리장에서 정화를 시킨 다음에 하천이나 바다로 내보낸다 이거죠. 방류시킨다 이거죠. 됐지? 그런데 예전에 이렇게 하다가 지금 이렇게 바꿨어요. 이건 뭐냐면 비가 오잖아요. 비가 와서 비가 나중에 비는 어떻게 해요? 빗물은 처음에 오는 초기 우수만 제외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한 10분 지난 다음에 오는 빗물들은 거의 다 깨끗한 빗물이라고, 깨끗하다기보다는 많이 오염되지 않은 빗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따로 처리할 필요가 없지. 처리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쓸 필요가 없잖아. 낭비잖아.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다 강이나 바다로 바로 방류시켜버립니다. 이런 어떤 우수관을 통해서 빗물들은 우수관으로만 들어가게 다 만드는 거죠. 그리고 오수관, 여러분이 지금 말 그대로 생활우수, 더러운 물들, 그지? 이런 것들은 비가 오든 날이든 안 오든 날이 관계없이 우수관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수관으로 들어가서 그게 어떻게 돼요? 따로 하수 처리장으로 갔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왜 함유식 관과하고 분류식 관과를 따로 해야 되냐 이거지. 하나로 모아서 버리면 편하잖아. 안 그래? 편하잖아. 크게 만들어 놓고 거기 다 쓸어 담아가 쫙 버리고 하면 처리하면 편하잖아. 그래 안 그래? 혹시나 편하지? 그지? 응? 윤철아 편하지? 근데 왜 이렇게 바꾸는데? 왜 바꿔? 돈 많아서 건설 경기 살려주려고 바꾸나? 우리 토목과라서 우리 건설환경공학과라서 그런가? 이유가 있겠죠?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응? 자, 무슨 이유가 있었냐면은 가르쳐 줄게. 잘 들어. 무슨 이유가 있냐면은 이렇게 모아가지고 있잖아요. 그지? 처리장으로 보내니까 아무래도 빗물이라든지 이런 오수가 섞여가지고 처리해야 될 그런 하수의 농도가 많이 낮아진 거예요. 낮아진 상태에서 하수 처리장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수 처리장을 만들 때 설계해 놓은 그 설계값에 충족을 못 시키는 겁니다.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는 물의 농도가 너무 낮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오히려 그 들어오는 물에다가 여러 가지 오물들을 더 집어넣어서 처리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왜? 설계 농도 맞추려고. 왜냐하면 설계 농도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맞게 오퍼레이팅 하는 그런 인자들을 다 세팅을 다 해놨겠죠. 그죠? 이게 들어오는 농도가 얼마 정도다. 그러면은 에어레이션을 몇 시간 시켜주고, 체류를 몇 시간 시켜주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최종적으로 방류시킬 때 나가는 농도를 맞출 수가 있는데, 들어오는 물의 농도가 너무 낮기 때문에 처리가 잘 안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다 이거죠. 그동안 이때까지 하수 처리장에서. 잘 이해가 안 되죠? 농도가 낮은 게 더 잘 처리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그지? 안 그렇습니다. 왜? 너희들이 하수 처리장에 지금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나의 박테리아라고 생각해봐. 박테리아야. 알겠니? 사명감을 가진 박테리아인데 너희들이 13명이잖아? 그럼 내가 너희들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빵을 13개씩 안 싸우게 매달 똑같이 줘야 되는데 빵 13개만 안 주고 맨날 3개씩만 줘봐라. 하루에 3개씩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니? 시환이 맨날 못 얻어먹겠지. 그지? 맨날 뺏기고 내가 다 뺏어먹어? 하여튼 anyway. 그죠? 굶는 거야 너희들이. 굶어가지고 살이 이렇게 쏙 들어간단 말이야. 들어가니까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 못하지. 처리가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빈영양 상태로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애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활동을 못합니다. 분해를 못 시켜요. 적당하게 내가 13개씩 싸우지 않게끔 하나씩 줘야지만이 먹고 잘 활동을 하겠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냐? 그래서 맞춰오는 설계값에 보다 이하로 들어오게 되면 그 처리장은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그래서 함유식 관과가 편하긴 했는데 시공도 편하고 여러 가지 편한 점이 있었지만 처리 효과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바꾸자. 그렇게 해서 지금 분류식으로 가는 거예요. 빗물은 그대로 흘려보내. 이건 너무 낮은 거야. 그냥 이런 건 대충 가라앉히고 대충 처리하면 돼. 오수만 따로 모으는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오수만 따로 모인 거는 농도가 높겠죠. 그죠? 함유를 할 때보다 훨씬 농도가 높을 거 아닙니까? 희석이 덜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대로 하수 처리장으로 보내서 처리장의 효율을 갖다가 기능을 그대로 발휘시킬 수가 있다. 알겠지? 시공적인 측면 어때요? 이게 더 힘들겠죠. 왜? 관을 2개 깔아야 돼. 물론 굵기는 더 작아. 이거보다는. 그렇지만 관을 2개를 깔아야 됩니다. 2개. 그렇죠? 또 어떤 문제가 있겠어요? 돈도 많이 들어가고 또 어떤 문제? 오접의 가능성이 있겠죠. 오접. 이거를 우수관을 갖다가 우수하는 쪽으로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일하는 소위 노가다 인부들이 있잖아. 그런 거 제대로 교육 안 받은 인부들이 이걸 오수관으로 막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혹 있잖아. 신도시에 가서 보면 많습니다. 신도시에 가서 보면 그런 소하천이 있는데 그 옆에 이제 물이 나오는 데 있죠. 그죠? 빗물이 나오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비가 안 오는 청천시에 거기서 물이 막 콸콸콸 나오는 거야. 아파트 오수가. 바로 그런 게 뭡니까? 오접이 된 겁니다. 미처리 된 상태로 그대로 바로 하천으로 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잘못 활용하거나 잘못 운영되면 훨씬 더 오염될 가능성이 크다 이겁니다. 이게. 꽤 많았었어요.
처음에는 잘 이걸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무슨 뭐야? 아, 이거 하나만 심으면 되는데 무슨 관 두 개, 관 사이즈도 안 맞고 말이지. 관의 색깔을 바꾸고 관에다가 자기 도장 이름 찍고 이렇게 해도 오점이 생기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아무리 빨간 거는 빨간 거하고 연결시키고 파란 거는 파란 거 연결시키라고 아무리 교육을 해도 그게 잘 안 될 때가 있었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지금은 많이 개선되고 여러 가지 장치를 했지만은 그런 오접의 우려가 있다. 이런 건 오접 신경 쓸 필요가 없죠. 물만 통하게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야, 왜 전부 다 진짜 다 이 분리식으로 가야 되는가? 아니다 이거죠. 뭐 서울 같은 대도시라든지 밀집해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든지 그런 데는 하고 아니면 그냥 합리식으로 다시 가자.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지금 트렌드가 아니죠. 최근에 한 몇 년 동안 환경부에서 아주 대대적으로 돈을 많이 들여서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함유식 하수관거 정비 사업. 그죠? 말 그대로. 이걸 갖다가 정비를 다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뭐냐면 이게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중간중간에 막 빵꾸가 나 있고 다 깨져 있고 막 이런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안 그래도 농도가 낮은데 깨진 대로 해가지고 빗물 들어오고 지하수 막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농도가 더 낮아진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수관거 정비 사업 해가지고 다 했습니다. 임대형 하수관거 장비 사업, 뭐 BTL 사업이라고 합니다. Built in Transfer, 그 다음에 Lease. 그 줄여서 BTL 사업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건설하니까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 정비 사업을 다 했다 이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건설회사에서 돈을 들여서 다 지어놓고 20년 동안 그 짓고 이렇게 유지해주는 비용을 갖다가 지자체에서 다 다시 내줍니다. 나눠가지고. 소위 말해서 분할 납부하는 방식이에요. 국고가 적잖아. 적은데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민간 자본이 보통 일반 대형 건설회사인 거예요. 거기서 먼저 지어. 자기들이 돈 들여가지고. 이거 1,000억이다. 1,000억 지어서 짓습니다.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민간 회사들도. 지어놓고 20년 동안 나눠가지고 1년에 50억씩. 네. 받는 거예요. 뭐 이자 쳐가지고 다 받겠지, 그지? 손해 안 받고 받겠지.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BTL 사업이라고 합니다. BTL. 임대형, 민자사업, 이렇게 해서 BTL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최근 몇 년 동안 다 수행이 되었고, 지금 거의 해서 한 2개소 정도, 2, 3개소 정도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관은 거의 다 정비가 됐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가지 또 얘기합시다. II, 책에 나오는데, 257페이지. 자, 요것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257페이지에 9-3. 이거 뺄까? 이거. 아이고, 목이 아프네. 이거 바로 나올 거예요. infiltration하고 inflow. 이겁니다. infiltration하고 inflow. 요거도 아마 여기도 내 적어놓은 거 적어놨지 싶은데. 여기 나오네. 이겁니다. 239페이지도 있고 여기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infiltration이 뭐냐? 그 다음에 inflow가 뭐냐? 알겠습니까?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가 다시 써온 거야. 자, 침입수라고 하고 infiltration은 그 다음에 inflow는 유입수라고 합니다. 유입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계회사나 다른 어떤 회사에 근무하거나 할 때 보면 사람들이 아이고 죽겠다. II라는 용어를 많이 써요. II. 응? II라고 하면 그게 infiltration, inflow를 얘기하는구나 그렇게 얘기하죠. II 비율을 몇 %로 낮춰야 된다. 뭐 II가 높다 이런 얘기합니다. 알겠죠? 그럼 이건 뭐냐? 침입수는 뭐냐? 어떤 거냐? 침입수는 말 그대로 관이 오래돼서 깨졌어. 깨진 상태로 지하수라든지 다른 있잖아. 빗물. 이런 것들이 이번 주 녹화하고 있는데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희석돼 버리는 거. 알겠죠? 그런 경우가 그렇게 들어오는 물들을 갖다가 침입수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균열이 간 부분으로 해가지고 다량의 지하수라든지 어떤 불명의 물들이 그지?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경우 그런 것들을 침입수라고 한다.
됐죠? 그죠? 그 다음에 그렇다면 반면에 인플로우, 유입수는 뭐냐? 유입수는. 이건 깨진 관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관이지만 어떻게 돼요? 주택 바닥이나 빗물바지, 도로, 뭐 에어컨, 냉각수 막 우리 지하철 들어가다 보면 막 돌아가는 거 있죠. 그죠? 윙거리면서. 그 다음에 상업지역이나 공장에 오염되지 않은 방류수 이런 것들이 오수관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떤 처리돼야 될 다른 관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가지 않고 하수관으로 유입되는 경우죠. 깨진 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잘못돼가지고 그런 식으로 들어오는 경우, 그런 들어오는 물들을 유입수라고 한다. 인플로우라고 한다. 인필트레이션은 깨진 거, 인플로우는 깨지지 않는 거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깨진 거로는 어떤 게 들어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스며든 물들이 들어오는 거지, 그지? 지하수 뭐 이런 것들, 빗물, 스며든 빗물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것이고, 인플로우는 깨지지 않은 관에서 다른 어떤 연결상의 잘못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데서 그냥 잘못 버려가지고 그런 것들이 들어오는 경우, 그런 걸 인플로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II라고 합니다. II 줄여서. 인필트레이션, 인플로우 이렇게 길게 얘기 안 해요. 야, II 얼마? 이렇게 얘기해요. II. 그럼 침입수, 유입수를 말하는구나. 됐지. 이거 기숙사 문제도 자주 나와요. 알겠죠? 개념 정리하기 바랍니다. 됐지?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